번째 소식,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과 관련된 일정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사실 설 전에도 거리두기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하면서 기대감을 좀 심어줬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내용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이 완화된 내용 보면요. 비수도권만 영업시간을 당초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것뿐이었는데요. 이 거리두기가 오는 14일에 끝나기 때문에 오는 13일 토요일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또 기대가 컸던 만큼 발표를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곳곳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죠. 네, 자영업자들은 정말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을 어긋나지 않도록 9시에 문 닫았다가 12시에 다시 열어서 새벽에 영업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연휴가 끝나는 15일 이후부터는 정부의 규제와 상관없이 늦게까지 문을 열겠다라는 곳도 있습니다. 어제 열린 2차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성토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수칙, 사회적 낙인 찍기 때문입니다. 실외 골프장의 샤워실은 허용되고 실내 스포츠장의 샤워실은 금지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진자는 지방의 종교시설, 요양병원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당하고 있다. 업종과 업태의 세부적인 카페는 카페대로 또는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말. 제일 지금 신뢰를 안 하는 것이 이쪽 업계나 협단체의 어떤 그 대표들하고 대화가 없다. 네, 정말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 지금 전해진 바로는 정부가 또 2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거리두기 이제 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13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와 여당도 이 자영업자의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자영업자의 화를 좀 달래주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도 지난 8일 200명대로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차례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이 자영업자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조금 완화하되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개인에 대한 방역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의견들이 일치하고 계십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어떤 그런 이 효과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식으로 개인들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다만 정부는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자영업자의 규제를 또 완화할 경우 감염 접점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토요일에 발표되는 일정을 또 자세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은 이제 통계청이 지난 4분기 가계 소비와 지출 등을 파악한 가계 동향을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가계 동향은요. 우리나라 가계를 소득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를 해서 이들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한 자료를 말합니다. 소득 상위 20%를 5분위, 그리고 소득 하위 20%를 1분위라고 하고요. 이 5분위 가구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을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크다. 즉 소득 재분배가 좀 잘 안 됐다라고 해석됩니다. 지난 3분기에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가 좀 잘 안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4분기에는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 타격을 재난지원금으로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이 코로나 타격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줄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1.1% 줄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보면 이 소득 재분배 악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10.7%, 그리고 사업소득은 8.1% 감소한 반면에 5분위 근로소득은 0.6% 줄어드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임시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1분위 가구에서 타격이 큽니다.
크면서 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오늘 발표된 1월 고용 동향도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지난 4분기의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 18일 가계 동향 발표 결과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까지 짧게 짚어볼까요? 네, 택배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 택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때문에 택배기사 과로사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는데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택배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최근에 택배사가 이 택배 분류하는 인력 6천 명을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이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는데 이번에는 택배 대리점이 우리 빼고 한 합의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짚어봐야겠지만 대리점 업계가 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까? 네, 일단 이 택배 배송 과정을 보면요. 메인 터미널에서 모인 것이 다시 대리점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분류 작업을 거쳐서 택배 기사들이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요. 택배사들이 택배 분류 인력 6천 명 투입한다고 했는데 대리점에는 아직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대리점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도 있어서 사실상 인건비 등이 택배사가 아닌 대리점에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빠진 합의 무효라고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 더 커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배 대리점 연합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17일부터 집화 작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대리점 4천여 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17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택배사와 택배 기사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대리점을 포함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